소비를 줄이는 고통을 줄이면서 그런 고통을 약화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축을 높일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이디어 뭐냐면 자동이체 시켜라는 거죠. 자동이체 시켜라. 보통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저축액을 늘리려면 선저축 후소비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쓸 돈을 먼저 쓰고 저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저축 후소비를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돈은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돈은 휘발성이 있다. 휘발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은 안 만져야 모은다. 네, 자동이체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 급여가 오르면 만약에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급여가 오를 거 아닙니까? 이때가 급여가 오를 때 급여가 오른 만큼 비례해서 저축액을 늘려라 라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 내가 이제 승진했으니까 월급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저축 안 하다 보게 되면 내 소비 생활이 알게 모르게 더 높아진 연봉에 맞춰서 더 높아진 수요에 맞춰서 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다시 저축액을 늘리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은 뭐냐면요. 소비가 주는 자기의 심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기준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금융학이나 이쪽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급여가 오르는 순간, 소득이 증가하는 순간 무조건 비례해서 저축액을 늘려라. 그러면 그 소비의 고통을 줄이지 않고서도 저축액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꺼내기 어려운 곳에 둬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7년짜리 금융상품이 나옵니다. 7년 동안 넣으면 세금도 안 내고 소득공제 해줘. 내가 언제 7년 동안 넣어? 7년 동안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 해약도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7년짜리 상품인데 해약하면 내가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손해에 대한 고통이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손실의 고통이 그 이익의 고통보다 강도가 2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손실 회피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꺼내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길게 두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내가 불편할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내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더 잘 지켜나가려고 그러는 동기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이체 시킬 수 있고 소득에 비례해서 저축액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약하면 페널티, 즉 손해가 주어지는 상품을 저희는 강제 저축 시스템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저축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는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노후 준비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있었지만 97년도 말 외환위기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다 중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회사 일로 강의를 다닙니다. 특히 한 40대만 50대 분들이랑 이제 강의 끝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분들이 항상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괜히 받았다. 왜 받았는? 그때 받아서 남은 돈 남아있는 게 없다. 그때 갑자기 목돈이 생기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떤 분들은 차도 바꾸신 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애들 교육비 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집 사는데 보태신 분도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의 80 내지 90%입니다. 퇴직연금 자체는 훨씬 더 이런 것보다도 안정되게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입니다. 또 퇴직연금은 완벽한 강제저축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갑니다. 자동이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급여가 오르면 비례해서 불이백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퇴사를 해서 이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IRP 계좌라는 개인퇴직 계좌를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제저축 3인방 중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개인연금입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근로자들은 매년 1월 달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받은 것을 13번째 급여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반드시 가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 원까지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400만 원까지는 당신이 돈을 벌었지만 공제, 빼준다는 겁니다. 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세 효과가 탁월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은 항상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의 금원은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연금은 이렇게 세금이라는 인센티브, 세제 혜택이라는 13번째 월급을 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일정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 기준을 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벌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2012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불입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거 다 반환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연금입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 받으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2013년도에 변경된 개인연금은 이제는 그 최저 불입 조건이 5년입니다. 5년 이상만 넣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반대로 또 지난해까지 상품은 5년 이상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15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왜? 보다 연금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 가입 조건은 좋게 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 번째, 변액연금입니다. 이 변액연금은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상품입니다. 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어간다. 정작 많이 팔았는데 봤더니 정말 이 보험 가입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이 수익도 너무 형편없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단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10년 이상 불입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만 보내면 완벽하게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비과 상품입니다. 또 최근에 일부 보험회사에서는요, 기존의 변액연금들이 한 2년, 3년 만에 해약을 하게 되면요, 절반도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지니까 불입금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서너 달만 지나더라도 내가 불입한 금액의 한 90%까지 지급해주는 환급률을 높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금리가 낮아져 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과거와 같이는 오지 않을 겁니다. 1990년대, 80년대처럼 10%, 9%, 8% 이런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든지 간에요, 영원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 구조가 선진화되고 또 하나는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 나라의 금리는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고 중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한 230에서 24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 규모로는요, 세계 11등에서 13등 정도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0명 중에서 15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금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금리를 받아들였던 나라에서는 먼저 우리보다 경험했던 나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했을까요? 옆 나라 일본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0.1%에 불과합니다. 1%도 아니고 0.1%입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요, 은행 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요, 통장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작은 섬나라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1%, 2%밖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예, 보다 금리가 높은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더 금리가 높은 곳에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금리를 얻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액연금 중에서 이렇게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걸 변액연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내겠죠. 10년만 유지한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강제저축 3인방을 돌이켜보게 되면 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중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더라도 나는 개인퇴직계좌라는 IRP를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2012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10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연금 받으실 때 15년 이상 나눠서 받으셔야 됩니다. 변액연금으로 낮아지는 금리 이런 시대에 변액연금을 통해서 보다 수익을 내시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조건이 까다롭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차드 탈러 교수를 비롯한 행동금융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꺼내기 어려운 곳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비례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연금은 추가 증액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씩 넣다가 소득이 늘면 20만 원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상품을 잘 이용하시면 이 세 가지만 갖고 잘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55세, 65세 마의 구간은 우리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상태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